잠깐만요. 두 3차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게 지금 그 gx를 평행이동하면 뭐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fx를 고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gx가 이제 여기 x-1이 들어간다는 건 x에 대해서 뭔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보시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fx를 x-1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안 되나?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뒤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플러스 3x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x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식하고 같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다 진짜로 x-1 넣은 거하고 일치합니다. 아, 물론 gx, x자리 x-1을 대입해 전개도 똑같은 선택입니다. 예. 이렇게 판정하면 될 것 같고, g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냐 맞는 말이죠.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부호가 바뀌니까요. 예. 물론 쟤는 이제 홀수차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y는 fx 위에 서로란 두 점 a, 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면 a, b는 1,0을 지나냐? 아마 기억이 fx를 이렇게 쓰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점 대칭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든 게 fx다, 이 말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0의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얘는 그러면 3차 함수의 대칭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은 두 접점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대칭점에 대칭해야 되죠. 이거 설명은 이거예요. 3차 함수가 이렇게 대부분 다 점대칭인데 기울기가 같은 접선 이렇게 그으면 이 점하고 이 점은 점대칭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나온 거 하고 여기서 이만큼 나온 게 무조건 일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점대칭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으면 다 일직선 위에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입니다. 점대칭이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a, b의 길이가 2일 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이게 사실상 A, B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건가? 접선의 기울기는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곡선의 모양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잖아요. 여기에 2라는 말은 그냥 꼭지점으로부터 왼쪽으로 1만큼 백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냥 y는 x의 제곱을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모양이 똑같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둘이 합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나 이 기울기나 똑같다니까? 무슨 말 이해되니? 야, 이런 문제를 왜 낼까? 이걸 통해서 니네가 뭔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거지. 뭘 깨닫냐면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어. 근데 2차 계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알았어? 이거라고 할까? 하나님, 그러면 이 꼭지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떤 한 점이 있어. 근데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3인 것만 알아.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고 했을 때 방금 깨달았잖아. 6a야. 이런 거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닐까?
왜냐면 모양이 똑같으면 되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얘를 기준으로 하면 y 프라임 뭐니까 2x니까 당신 원점으로부터 x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그냥 2배 하기만 하면 이차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걸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런 문제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와, 답 나왔으니까 됐다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차함수는 그냥 식을 정확히 몰라도 꼭지점부터 얼만큼 떨어졌냐를 알면 우리 뭘 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차의 개수하고 거리 2배 하시고, 그러니까 왼쪽이면 이제 부음으로 하시고, 알겠죠? 예, 2배 하시고, 최고차의 2차의 개수 곱하시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거를 문제 풀면서 좀 깨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닐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엿 먹어라. 이거 아시죠? 니네 따위가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문제, 알겠지? 두 번째는,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뭔가 직접 알려주면 교육과정을 초과하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왜 없지?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애들이 이거 풀면서 깨닫지 않을까? 이런 좋은 마음으로 문제를 만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러하다. 예. 36번을 볼까요? 비율관계 이용하는 얘기인 것 같죠, 문제가. 접하는 두 개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a, a라고 잡으면 여기에 이제 3차 함수의 대칭점이 지나가는 위치라고 합시다. 대충 잡은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실제 우리한테 뭐도 필요하냐면 여기 평균값 정을 만족하는 위치, 그러니까 접선이 쟤랑 평행하게 나오는, 뭔 말인지 알죠? 얘랑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값 정을 만족하는 위치, 그리고 여기 접점의 위치, 그리고 y축이 교점의 위치고 y축이 접점의 위치죠. 요 세 개의 간격이 똑같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 세 개의 간격이 똑같다. 그런데 y는 x에 대해서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a라고 잡았는데 3a라고 잡을까? 그래도 편할 것 같지. 3a, 3a라고 할게. 그럼 한 칸이 a식인 거야.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여기 입장에서도 여기랑 평행인 것도 여기다 그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위치를 표현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해하시죠? 예. 여기선 색깔을 좀 다르게 해줄게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중복도 쓰는 거니까 여기 하나 더 긋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접점이니까 이거 하나 또 긋고, 이거 하고, 약간 틀어졌는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또 등간격이라는 얘기지. 예. 그래서 좀 치워버릴게, 헷갈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간격이 2a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 3a, 여기가 마이너스 3a, 맞나? 나도 헷갈려.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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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 보이죠? 네. 비율 관계 때문에. 괜찮은 거 같니? 구하라는 게 지금 뭐냐면 AB의 길이야. AB의 길이니까 fx 마이너스 x를
x 마이너스 뭐 이제 비율 다 알았으니까 3a 지우자. 귀찮잖아. 여기 a,a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얘가 x 마이너스 a의 제곱 x 플러스 a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미분할게요. 이거죠. 그러면 f'0은 얼마니? 1-a제곱인가? 맞니?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는 루트 2여야 되네요. a에서 양수니까 그죠? 예. a가 루트 2면 다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AB의 길이는 얼마냐면 그냥 2에 2. 그래서 AB의 길이 조금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예. 비율광 이용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37번 3참수 갖고 A와 B 사이의 실수에 대해서 저게 무슨 말이냐? 평균 변화율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평균 변화율이 그러니까 좌측이 더 크다는 얘기죠. x의 어디를 잡더라도 그죠? 예.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 볼록을 뜻하는 거죠. 그냥 물론 오목볼록은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냥 이해가 되니까 납득해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보세요. 예. 자, 여기 A가 있었어요. 여기 B가 있었다고요. 당신들은 그냥 아무 위치나 X를 잡을 거예요. 아무 위치나 X를 잡는데 편의상 일단 A, F에 아무 데나 잡아야 뭘 할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있었고 여기 X를 잡으면 뭐 여기 X, Fx가 생겨서 이게 이렇게 됐으면 여기는 이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지. 평균 변화율이 이 오른쪽이 두 번째 구간이 더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이 이런 느낌이란 얘기잖아. 근데 X의 위치는 아무 데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려면 곡선이 사실은 이런 형태 혹은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야 여기 A 잡고 여기 B 잡았을 때 X를 어디 잡더라도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보다는 클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난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첫 번째로.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평균 변화이니까 평균값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랑 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C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A보다는 크고 X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이걸 C1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얘 평균 변화율과 일치하는 미분계수를 갖게 하는 C가 X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이걸 C2라고 할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A, C1, X, C2, B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F'C1이 F'C2보다 커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X의 위치가 막 마음껏 변하잖아요. 그럼 C1, C2의 위치도 계속 변하겠죠? 계속 변할 거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X라고 볼 수 있죠. 얘도 F'X라고 볼 수 있죠. 넣는 값이 계속 달라질 뿐이지. 무슨 말 이해가니? 그러면 C2가 어쨌거나 C1보다는 큰 값이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무엇이 작아졌다?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X는 뭐한다?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X를 구해보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22거든요. 이계도 함수가 굳이 없어도 이렇게 2차 함수잖아요. 대칭축 어디예요? x는 3이에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은 어디예요? 3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실수 b의 최대값은 3이 된다. 이런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f'x가 감소한다는 게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란 얘기라고? 위로 볼록이란 얘기라고. 그럼 선생님, 오목볼록성에 관한 판정은 미적분에서 배우는 건데 왜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수학투에서 간접적으로 묻도록 돼 있어요. 미적분에서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미분 활용의 마지막 단원을 보면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죠. 가속도는 위치를 시각에 대해 2번 미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계 도함수를 사실상 가르치는 겁니다. 이계 도함수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하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계 도함수를 그냥 배워서 쓰시는 걸 추천하고요.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만 조금 주의해서 작성하면 되겠죠. 네. 어차피 물어본다. 알았니? 이렇게 많아. 38번 볼까요? y는 x와 다항함수 fx의 그래프 유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f'c가 5분의 4다. 이건 되게 쉬운 얘기죠. 왜냐면 여기 뭐가 있고 0,1이 있고 여기는 5,5가 있으니까 이 두 점 사이 평변이 뭐예요? 5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나요? 라고 했는데 다항함수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며 미분 가능해서 당연히 만족하죠. 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되죠? 선생님, 그런데 평균 변화율이 1인 점은 없잖아요. 왜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뭔지를 모를 뿐이지. 이거를 알파라고 할까요? 그러면 알파, F 알파와 5, F5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1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간 내에 존재하는 거냐면 알파 5 내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구간은 이 구간보다 안쪽에 있잖아. 아까 말씀드렸었죠. 더 작은 구간을 가지고 판정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딱 나와 있는 점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안쪽에 있는 점들 가지고 판정이 가능하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디귿은요. 디귿도 똑같이 참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 점하고 이 점을 가지고 할 거라서 이 두 점은 항등이죠. 그러면 여기 F가 3만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한 번 통과하든 두 번 통과하든 세 번 통과하든 네 번 통과하든 함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G 알파도 알파고 G5도 5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 평변이 1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존재해야죠.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 함수를 존나게 합성해도 여전히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주로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뭐 AP 스텝에 나와 있는 진짜 딱 끝점 해가지고 똑같은데 막 이렇게 안 물어봐요. 얘가 설정한 구간보다 안쪽에 있는 두 점을 잡아서 또 판정이 가능하면 그것도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거는 막 극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시겠죠? 네. 39번을 보죠. 임의의 양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고 싶다. f1 플러스 x가 있으니까 f1 마이너스 x를 써주고 싶습니다. 그럼 밑에는 뭘 쓰고 싶죠? 2x라고 쓰고 싶네요. 왜냐면 1 플러스 x에서 1 마이너스 x를 뺀 건 2x니까. 그래서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이렇게 써 있는 거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얘가 의미하는 값이 뭐예요?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인 함수죠. 그래서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얘가 의미하는 값은 f'C입니다. 이때 C는 양수예요. 즉 도함수의 함수 값에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라서 최소가 되는 지점은 얘의 대칭축의 위치죠? 어디입니까? 1이에요. 그러니까 a는 1이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죠? 예,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시면 결국은 얘가 뭐하고 똑같은 얘기다. f'C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임의의 양수 x니까 양의 실수 영역에 등장하는 이 함수에 무엇이 다 나오겠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다 나오게 되겠죠. 다 나오게 됩니다. 다 나오게 된다고. 친구들 다 나오게 된다니까. 친구들 다 나오게 돼요. 친구들 다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 C의 존재는 1-x부터 1 플러스 x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C는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다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제 말 듣고 있어요? 네. 근데 3차 함수를 다룰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물론 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문제에서 또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나오는데 학교 시험엔 가끔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평균값 정의를 이용한,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할 때 미분계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임의의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위치만 다를 뿐이지 미분계수가 항상 같은 거구나. 그럼 둘이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구나 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둘이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왜 맞는 건데 선생님? 대부분 같아요. 자 보세요. 빈 공간 없어? 밑에다 해볼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과 a, f라고 해보죠. 이 점 사이에 평균 변화를 구해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일 텐데 얘랑 만족하는 위치가 여기서도 하나 나오고, 그죠? 여기서도 하나 나오니까 같은 거 맞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표현을 못하냐면 얘를 표현을 못해요. 이건 소위 변곡접선이라고 부르는 애죠. 얘의 기울기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주 가깝게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 f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b, f가 여기 있고. 그러면 매우 가깝긴 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즉 변곡접선에서 발생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로 표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에서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본 적이 있냐면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이 내용을 놓쳐가지고 문제를 잘못 낸 것도 봤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해서 그 정답 인정된 것까지 봤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만큼 간과하기가 좀 쉬운 내용이다 라는 거.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똑같은데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예. 40번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그림과 같고 얘 원소인 것은 뭐 미분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g'x를 물어보니까 그러면 fx 더하기 x f'x죠. 얘는 원소인 것은이라서 그냥 집어넣어서 판정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fx는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때 접선의 기울기 양수니까 네거티브, 즉 음수가 될 겁니다. 마이를 집어넣으면. 그럼 탈락.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막 2를 집어넣으시면 fx는 어떤 양의 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얘를 만족하네요.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판정해 볼 수 있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41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xfx라고 하자.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외로 괜찮은데 이거 봐봐요. 이미 얘가 뭐 한다고 했어요? 감소한다고 했죠. gx가. 근데 gx가 감소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fx와 상관없이 0을 넣으면 0이 돼요. 그러면 g0은 0이에요. 그러니까 gx의 모양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생긴 애야. 여기가 0이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상태라서 x가 음수이면 gx는 반드시 양수가 되고
x가 양수이면 gx는 반드시 음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뭐야? 물어보는 게 fx의 부호구나. 야, 그럼 gx가 양수라는 건 fx는 뭐라는 얘기예요? xfx니까 음수라는 얘기죠? x가 음수일 때 음수이다. 참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때는 fx가 또 똑같이 음수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얘는 틀렸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f0이 음수냐? f0이 음수여야 될 필요는 없죠. 왜냐면 fx가 뭐든지 간에 g0은 0이 될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g'x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fx 더하기 xf'x거든요. 그럼 0의 이게 항상 음수인 상태를 만족해야 되니까. x가 음수인 경우에는 얘가 음수죠. 얘도 음수죠. 그럼 얘가 양수이면 되겠네? 확실히 음수이려면. 쟤도 음수이면 양수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지? 혹은 0이어도 돼요. 그죠? 예.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x가 양수라고 하면 얘가 내가 지금 확인한 게 뭐지? 음수일 때죠. 예. 양수라고 하면 여전히 이거 음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양수로 바뀌니까 얘는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거죠. 예. 근데 F0이 0이다가 의미가 있나? 음수. 여기서 뭔가 나오지 않아? f'x가 이걸 만족하고 이 부호는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fx를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아주 만만하지. 맞지 않아요? 웬만하면 음수고 0의 좌측에서는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고 0의 우측에서는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모양 보이시죠? 예. 근데 이거 0,0을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아까부터 틀릴 것 같았어. 예, 틀릴 것 같았는데 그냥 왠지 틀렸을 것 같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딱히 없거든 문제. 예. 그래서 그나마 좀 확신을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는 형태의 함수를 보여주면 되겠다 싶어서 한 거고요. 예. 43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극값을 가지면 계속이죠. 극점의 정의는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분 가능인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겠지만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가 항상 미분 가능인 거 위주로 함수를 다루다 보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 동그라미를 치게 돼 있어요. 미분 불가능이어도 극점을 가질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심지어 불연속이어도 극점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과 같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f'A가 정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구간에서 fx가 증가하면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함수의 증가 감소는 미분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함수의 증가의 정의가 뭐지? 감사합니다. 함수의 증가의 정의가 뭐죠? A의 양수일 때 이걸 만족하면 함수는 증가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미분 가능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분 불가능한 경우도 증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증가하고 있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능한데 얘는 싹 다 미분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물론 이런 보기를 판정하기 좀 어려운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니네가 머릿속에 항상 뭐만 떠올리기 때문에 매끄러운 곡선만 떠올리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함수가 그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함수는 안 매끄러울 수 있어요.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떠올려 봤을 때 여전히 말이 되면 동그라미 치는 거야. 알겠니? 디귿마저 참이 아닐 순 없겠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건 뭐야? 처음부터 뭘 깔고 있어요? 미분 가능을 깔고 있죠. 매끄러운 곡선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참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44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극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꼭 저처럼 안 풀어도 되는데요. 얘는 fx의 y 좌표만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좌우로 질질 끌고 다녀도 y좌표가 잘 안 바뀌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gx를 그냥 fx 더하기 2라고 해버릴게. 그러니까 fx는 지금 뭐에 대칭이라고 나와 있냐면 x는 2에 대칭이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내가 이걸 x축이랑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 해버렸어. 그럼 y축의 대칭이겠지. 그리고 gx의 극대값이 곧 fx의 극대값이에요. 존나 괜찮죠? 그럼 얘는 g-2가 0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얘는 gx는 y축의 대칭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gx는 x는 마3에서 극소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냥 그런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gx를 식을 애당초부터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잖아요. 이러면 그렇지 않니? g'x도 이렇게 해서 계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냥 그죠? 예. 그래서 g-2가 0이고 그 다음에 g'-3이 0이다. 이거 두 개 이용하시면서 뭐가 나와요? a, b가 둘 다 나오겠죠. 연립해서 푸는 과정은 생각하겠습니다. 예. a는 -8, b는 56이 나와요. 그래서 극소값은 극대값이구나. 극대값은 당연히 g0이겠죠. 예. 그냥 g0만 구하면 돼서 56이 답이에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적당히 이용하시면 식 자체를 좀 간단하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평행이동 하시니까 왜 했어요? 어차피 y좌표밖에 안 물어보니까. 근데 심지어 언제 극대냐고 물어봐도 그냥 gx 해석한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에 갖다 놔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계산량을 줄이려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만 하죠. 나머지 내일 하겠습니다.